네, 이 장에서는 MPI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MPI에 어떤 루틴들이 들어있는지 이제 실질적인 그 MPI 루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MPI 프로그램은 그 기본적인 그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MPI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터, 메시지, 그 다음에 MPI에서 사용하는 MPI 데이터 타입들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PI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선 그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가 됩니다.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가 되고 그 포트란이든 C든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가 되고 그 다음에 헤더 파일 인클루드 다음에 이제 그 변수 서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이제 MPI 그 통신 루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미리 MPI 환경에 대한 그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초기화 이후에 이런 MPI 통신 루틴들을 사용하고 이제 그 병렬 영역을 만들고 그 병렬 영역들 또 병렬 프로세스들 간에 그런 통신을 하게 될 때 그 통신 루틴들 MPI 통신 루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병렬 계산이 끝나서 더 이상 MPI 루틴들을 호출할 필요가 없을 때 이제 MPI 환경을 닫아주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게 되고요. 이와 같은 틀에 의해 가지고 우선 그 보신다면은 헤더 파일이 그 include가 되는데 include하는 헤더 파일은 호출하는 MPI f.h, C는 MPI.h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더 파일에는 MPI 서브루틴이나 펑션들의 프로토타입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MPI 상수들, 그 다음에 뭐 관련 인수들 이런 내용들이 이 헤더 파일에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키스트 IBM 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그 디렉토리 내에 헤더 파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헤더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제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요. 그 다음에 이 MPI 핸들이라는 것은 그 MPI 고유의 그 변수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트란 같은 경우는 MPI 고유의 그런 데이터 타입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MPI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변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정수형으로 이제 선언이 됩니다. 그러나 C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C는 커뮤니케이터 이름을 선언할 때 그 이름은 MPI_com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MPI 데이터 타입을 정의했을 때 그 데이터 타입 이름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데 그 변수는 MPI_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난블로킹 통신 루틴에 사용이 되는 리퀘스트 변수가 있는데 그 리퀘스트 변수는 선언할 때 MPI 리퀘스트로 선언을 해야 되고요. 뭐 이와 같이 MPI에서 사용이 되는 고유의 그런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MPI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포트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변수들을 선언할 때 MPI에서만 사용이 되는 이런 변수들 이제 선언할 때 다 인테저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MPI 루틴은 이제 call, 포트란에서는 서브루틴 call을 하게 되고 C에서는 이제 서브루틴 call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MPI 서브루틴을 적어주게 되죠. 그 MPI 루틴은 이름이 전부 다 MPI로 시작합니다. MPI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가 붙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루틴 이름이 오는데 포트란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대문자이든 소문자이든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죠. 그래서 MPI는 반드시 대문자, 그 다음에 루틴 이름의 첫 알파벳 반드시 대문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로 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initialize 하는 서브루틴 MPI init의 경우를 보면은 call MPI init, 여기서 이제 MPI init 이와 같이 그 서브루틴 호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그 MPI 루틴들은 아웃풋으로 에러 코드를 하나씩 내놓게 됩니다. 그 에러 코드를 받는 아규먼트가 포트란은 항상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 변수를 가지고 이 서브루틴 콜의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그런 에러 코드 값을 하나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러 코드 값이 이제 MPI 루틴의 호출이 성공했을 때는 이 에러 코드 값이 MPI success가 됩니다. C는 이것을 아규먼트로 받지 않고 그냥 이 루틴의 아웃풋 펑션 값으로서 그대로 내놓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정수형 변수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에러 코드를 내놓게 되면은 이제 그 에러 코드가 MPI 석세스면은 뭐 어떻게 하고 MPI 석세스가 이제 아니라면은 MPI 석세스는 이건 0입니다. 헤더 파일에 서는 데 있습니다만은 0인데 이제 이게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MPI 석세스 값이 아니라면은 그때 뭐 프로그램을 스탑한다든지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에러 코드를 받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식의 어떤 명시적인 어떤 그런 에러 처리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꼭 필요한 경우는 이와 같이 여기서 있는 예에서처럼 뭐 에러 코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뭐 꼭 확인하고 있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제 그 MPI 환경을 초기화한 루틴이 MPI init입니다. MPI init이고 이건 MPI 환경을 초기화한 루틴이고 모든 MPI 루틴 중에서 가장 먼저 호출돼야 되고 반드시 한 번 호출돼야 됩니다. 하나의 MPI 코드에는 MPI init이 꼭 한 번만 호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 세 번 호출돼서는 안 됩니다. 꼭 한 번만 있어야 됩니다. 포치란 같은 경우 이제 에러 코드를 받는 그 정수형 변수가 하나 있고요. C는 이제 그게 없죠. 대신에 이제 이거는 C에서 커맨드 라인 으로 들어가는 그 옵션들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MPI에서의 커뮤니케이터는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MPI 통신 루틴에는 커뮤니케이터 인수가 포함이 되는데 같은 커뮤니케이터에 있는 프로세스들끼리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터가 같아야지만이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끼리 통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PI 코멀드는 MPI init이 호출되면서 처음 사용자가 지정한 그 프로세스만큼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지정한 수만큼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은 그 모든 프로세스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디폴트 커뮤니케이터가 됩니다. 그 디폴트 커뮤니케이터 이름이 바로 MPI 코멀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모든 프로세스를 다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용자는 이런 MPI 코멀드 내에서 임의의 커뮤니케이터를 지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커뮤니케이터를 만들고 삭제하고 이런 루틴들이 MPI에 들어있게 되는데 그건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랭크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커뮤니케이터 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그런 또 식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각 프로세스에는 그 번호가 하나씩 붙게 되는데 그 번호를 MPI에서는 프로세스 랭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랭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마다의 자기 프로세스 랭크를 확인하는 그 MPI 루틴이 바로 MPI 콤 랭크입니다. MPI 콤 랭크는 인풋으로 커뮤니케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랭크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뭐 마이너스 프록스 6과 같이 해가지고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6개를 만들게 되면은요 6개의 프로세스를 만들면 이 프로세스가 6개의 그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MPI 콤월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디폴트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거죠. 디폴트 커뮤니케이터 내에서 6개의 프로세스가 식별이 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제 그 프로세스 랭크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랭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루틴이 바로 MPI 콤 랭크입니다. 그래서 1번 프로세스가 MPI 콤 랭크를 호출하면은 물론 그때는 인풋이 MPI 콤 월드로 들어가겠죠. 커뮤니케이터에 MPI 콤 월드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아웃풋은 이제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번 프로세스가 인풋으로 MPI 콤 월드가 들어갔을 때는 역시 프로세스 랭크가 3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사용자가 이 안에서 자기 이제 새롭게 또 커뮤니케이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스를 묶어서 커뮤니케이터 콤 1을 정의하고요. 나머지 이제 4개의 그 프로세스를 묶어 가지고 새로운 커뮤니케이터 콤 2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터 콤 1에는 프로세스가 2개 있게 되고 이 2개의 프로세스는 이제 2개니까 랭크가 어떻게 붙는가 하면 0번, 1번으로 붙게 됩니다. 물론 뭐가 0번이고 뭐가 1번이 하는 것은 정해지지
이 커뮤니케이터를 만들면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0번이고 이게 1번이라면,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그럼 2번이기도 하고 동시에 1번이기도 하죠. MPI 코몰드에서는 2번 프로세스지만은 이제 그 코먼이라는 커뮤니케이터 내에서는 이것이 1번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완전하게 식별이 되려면은 이 프로세스가 어떤 커뮤니케이터에서의 몇 번 프로세스냐, 이제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MPI-COM 랭크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MPI-COM 그 랭크 같은 경우에도 인풋으로 커뮤니케이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방금 보셨던 예에서대로라면은 그 프로세스가 이제 인풋으로 MPI-COM-WORD를 넣었으면은 랭크가 2번이 되겠지만은 여기에 인풋으로 COM1이 들어가게 되면은 랭크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터 안에 프로세스가 현재 몇 개 들어있느냐를 확인할 때 쓰는 MPI 루틴이 MPI-COM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MPI-COM 사이즈로 역시 인풋으로 커뮤니케이터가 들어가고요. 이 인풋으로 들어간 커뮤니케이터 안에 프로세스 개수가 아웃풋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PI-COM 월드에서는 뭐 프로세스가 몇 개, 또 커먼이라는 커뮤니케이터의 프로세스가 몇 개, 이것들을 확인할 때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아웃풋으로 내놓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런 사이즈는 그 데이터 분배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뭐 100개가 있는데 현재 이 커뮤니케이터의 프로세스가 몇 개가 있느냐, 10개가 있다라면은 100개를 10등분 해가지고 각 프로세스에게 10개씩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 할당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그 커뮤니케이터 사이즈, 커뮤니케이터에는 프로세스 개수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MPI 환경을 닫아주는 그 루틴이 MPI 파이널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MPI 파이널라이즈가 호출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MPI 루틴이 호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들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호출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MPI 루틴 중에서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호출이 돼야 되고,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중에서 하나라도 이 파이널라이즈를 호출하지 못하는 그런 또 프로세스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니셜라이즈가 MPI 이닛이 MPI 프로그램 내에서 꼭 한 번만 반드시 호출돼야 되는 것처럼 파이널라이즈 역시도 모든 MPI 하나의 MPI 프로그램 내에서 꼭 한 번만 반드시 호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널라이즈가 호출됐다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세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이제 더 이상의 MPI 루틴들을 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이후에는 뭐 계속해서 그 순차 영역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의 어떤 그런 내용에 따른 스켈레톤 코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가 되고요. 후출안에서 MPI f.h죠. 다음에 MPI 이닛이 호출되고 파이널라이즈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MPI 루틴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루틴들이 바로 MPI-COM 랭크,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져오는 MPI-COM 랭크,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터에 프로세스가 몇 개 있는지 이걸 확인할 때 사용하는 MPI-COM 사이즈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데이터 할당을 해주고 그 데이터 할당된 데이터를 각 프로세스가 계산을 하고 그 계산 와중에 이제 그 데이터 메시지 패싱,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MPI send가 있고 MPI receive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MPI의 그 핵심적인 그런 루틴들이 되는데, 이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it, finalize니, rank니, size니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병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루틴들을 MPI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C 코드의 스켈레톤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헤더 파일은 당연히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요. init 꼭 한 번만 있어야 되고 finalize도 꼭 한 번만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의 MPI 코드에서는. 그리고 이제 MPI 메시지는 이제 그 데이터죠. 데이터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주소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데이터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 정보를 나타내주는 것으로서는 이제 그 주고받는 데이터의 이름 버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변수 이름, 변수 이름 또는 이게 이제 주소가 되죠. 이름이 곧 결국에는 메모리 주소가 되는데, 변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주고받는 그 데이터가 몇 개냐 그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이냐, 리얼이냐, 컴플렉스냐, 인테저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타입은 MPI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주고받기 위한 주소 정보를 이제 나타내는데,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이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식별이 되려면은 일단 커뮤니케이터가 지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터 내에서 그 프로세스가 몇 번 프로세스냐. 앞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전하게 정의가 되려면 그 프로세스가 어떤 커뮤니케이터에서 몇 번 프로세스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커뮤니케이터 정보하고 그 다음에 송신, 수신, 프로세스 랭크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바로 태그가 있죠. 메시지, 매칭, 그 다음에 메시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통신 데이터를 나타내주는 고유의 정수가 되고요. 그래서 MPI 구현 소프트웨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IBM MPI나 MPI CH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2의 30승 정도까지 범위 내에서 임의의 정수를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MPI 데이터는 특정 MPI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이제 배열이 되는데요. 이런 배열들, 원소들의 배열이 특정 MPI 데이터 타입을 가진다 그랬는데, 이 MPI 데이터 타입은 다시 기본 타입이 있고 유도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 타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어에 사용하는 인테저니 리얼이니 그거에 대응하는 MPI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이라면은 MPI 통신 루틴에서는 그 리얼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 MPI 리얼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블 프레시션은 MPI 더블 프레시션을 사용을 하고, 인테저는 MPI 인테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랭귀지에서 지원하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MPI 데이터 타입이 기본적으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rived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derived 타입은 사용자가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C 같은 경우에 structure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그 structure를 통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structure에 사용자가 만든 structure에 대응하는 MPI 타입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structure에 대응하는 MPI 타입을 사용자가 만듭니다. 만들어 놓은 그 타입을 derived 타입이라고 하고요. derived 타입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하지 않는 기본 타입이 아닌 그런 데이터 타입을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고, 또는 이제 그거보다 더 유용하게는 메모리에 불연속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 가지고 이 derived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자세한 것은 뒤에서 derived 타입에 관련된 루틴들, MPI 루틴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 타입과 포츄란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MPI도 포츄란에 사용하는 MPI 타입과 C에 사용하는 MPI 타입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통신할 때 송신과 수신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송신, 수신 데이터 타입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MPI 기본 데이터 타입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포츄란에서 인테저는 MPI 루틴에 사용할 때 MPI 인테저로 쓰고, 리얼은 MPI 리얼로 쓰고, 더블 프레시션은 MPI 더블 프레시션으로 등등등 이 얘기죠. 물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데이터 타입들만 지금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이건 이제 C, 표준 C에서 제공하는 표준 C의 데이터 타입과 그에 대응하는 MPI 데이터 타입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